안녕하세요.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음아빠TV 정음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세 자리 한 자리 나눗셈 처음 가르칠 때 자세히 가르치는 학습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학습지하고 세 자리 두 자리 나누기 학습지를 아주 몇 달 전, 아주 오래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제 검토를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조금 안 들어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다가, 자, 뭐 계속 있다가는 뭐 이렇게 뭐 영상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새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그 나눗셈 연습지부터 해서 지금 세 자리 한 자리 나눗셈까지 좀 터울이 좀 길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혹시 좀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찬바람이 불고 세 자리 한 자리 영상을 새로 촬영을 하니까 새 기분 새 마음으로 한번 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을 제가 그 기초 원리부터 가르칠 때 누누이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눗셈은 아이들이 처음 접근할 때 뺄셈으로 접근을 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렸고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나눗셈은 나누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 수에서 나누는 수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빼죠. 네, 뺍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빼느냐? 없는데 뺄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제 주머니에 5개가 있는데 10개를 빼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10개씩 뺀다 그러면 9개가 남아있으면 10개를 못 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누는 수보다 나눠지는 수 남은 게 적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수에서는 나눗셈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대로 계산을 종료하고 그 남아있는 구를 우리가 나눗셈을 하고 남은 나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별도로 표시를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뺄셈 기호를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적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눗셈을 할 때 뺄셈 기호를 적진 않아요. 네, 적진 않고 그냥 쓰는데 써놓고서 뭐 합니까? 더하진 않죠. 빼죠, 그죠? 네, 아예 대놓고 아이한테 나눗셈 뺄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이렇게 뺄셈 기호를 적어 놓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자, 지금 나눗셈이어서 세 자리 한 자리 이 학습지에는 제가 나눗셈 세 자리 한 자리의 전형적인 네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차례대로 좀 해놨어요. 위에 나와 있는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왼쪽부터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요건 이제 나눗셈의 이제 가장 기초적이고 전형적인 이제 그런 형태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큰 수 단위로 뺄 수가 없을 때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세 번째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 차례대로 요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요. 실제 한번 요 네 가지 예가 들어있는 부분의 학습지를 임의로 골라서 실제 한번 나눗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학습지 1면이기 때문에 여기는요 모두 이렇게 다 타이핑이 되어 있어요. 첫 페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2페이지부터 10 몇 페이지까지 뒤쪽으로는요. 자, 요렇게 이제 한 페이지가 전부 다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눗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라는 나눗셈의 의미는 몇백 몇십 몇 또는 몇백 또는 몇백 몇십 어쨌든지 간에 제일 큰 수가 100단위까지 있는 수를 한 자리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자리수라고 하면 0으로 나누면 답이 0이 되니까 0 빼고요. 1로 나누면 자기 자신이니까 1도 빼고요. 그러면 이제 나눗셈을 할 만한 제일 작은 자연수는 2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 다음 2부터 가장 큰 한 자리 자연수는 9까지죠. 네, 그래서 몇백 몇십 몇 해가지고 제일 큰 수는 999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수는 나누기 2 또는 그 한 자리에서 제일 큰 수 나누기 9
까지 이렇게 이제 수가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요, 한 자리 수로 세 자리 몇백 몇십 몇을 나눠주는데 이 한 자리 수보다 몇백 몇십 몇의 몇백이 더 큰 경우에는 나누는 수가 100단위로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경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수는요, 요렇게 8로 나눠주는데 앞이 200밖에 안 돼요. 8로 나눠주는데 200인데 8이 100개면 800이잖아요. 그러면 100단위로 빼려고 딱 봤는데 800이 안 되니까 100단위로 빼줄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0단위로는 뺄셈 못하고 10단위로 내려와야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몫에 100단위의 여기죠. 여기 지금 제가 지금 표시하는 요 자리에 몫이 표시가 안 됩니다. 여기 요 자리죠. 그래서 앞에 있는 785 나누기 4는 100단위의 몫이 있죠. 네. 그런데 옆에 나와 있는 236 나누기 8의 몫의 100단위에는 수가 써져 있지 않아요. 네. 요게 이제 두 개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785 나누기 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785 나누기 4가 의미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나누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785 나누기 4라는 얘기는 785개 어떤 게 있는데, 그걸 4개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뭐 한참 나눠주겠죠? 네? 4개, 뭐, 9구단 4단 해봐야 4가 10개면 40인데, 지금 10개가 아니라 지금 700개니까 엄청나게 큰 수 단위로 뺄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85 나누기 4라는 나눗셈의 의미를 아이에게 785개의 어떤 거에서 4개씩 계속해서 빼주는 거고, 수가 너무 클 때는 낱개 단위로 4개 빼기 너무 어려우니까 10개 해서 40개 이렇게 빼기에도 너무 크니까 100단위로 얼마씩 빼줘야지 크게 빼서 0에 가깝게 뺄 수 있을까라고 개념적으로 접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가 나눗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785개인데 4가 10개 단위로 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빼고 나도 한참 많이 남은 게 문제니까 100단위로 뭉텅뭉텅 빼버립니다. 자, 그러면 나누는 수 4가, 자, 여기 4가 있죠? 자, 100단위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4가 100개면 4 곱하기 100이죠? 그럼 4에 곱하기 100이니까 4 곱하기 1에 0이 2개 붙죠? 400이 됩니다. 4가 100개면 400인데, 자, 여기는 지금 벌써 700이에요. 700이죠, 그죠? 자, 근데 400 빼고 400을 또 한 번 빼려고 했더니 400이 2개면 800이죠? 그죠? 네. 내가 없는 거에서 빼줄 수는 없어요. 왜냐? 수학은 대출이 아니죠. 없는 재산에서 빌려줄 수는 없죠. 네. 700개는 400개를 뺄 수는 있지만 800개는 못 빼요. 네. 그러면 아무리 799라고 해도 4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번은 못 빼는 거예요. 네. 그럼 무조건 100단위는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00단위로 빼준다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몫에다가 자, 요렇게 1을 씁니다. 자, 그런데 그냥 1이 아니죠. 아이에게 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숫자는 0부터 9까지 단 10개의 숫자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숫자가 1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낱개를 의미하죠. 10의 자리에 가 있으면 10단위를 의미합니다. 자, 100자리에 그 숫자가 써져 있으면 100단위를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서 4라는 수가 1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4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4라는 숫자가 10자리에 4라고 떡하니 써져 있으면 뭐를 의미하나요? 40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0단위에, 그러니까 100자리에 4가 떡하니 써져 있다. 그러면 그 4는 이미 낱개 4나 10단위 4가 아닌 거예요. 그 아이는 100묶음으로 4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같은 숫자를 쓰고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의미하는 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들 가르치실 때는 그 어느 자리에 있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처음에 그거를 강조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아이들이 어디에서 애를 먹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냐면요.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나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 할 때 같은 숫자인데 어느 거는 1단위에 있고 어느 거는 10단위에 있는데 그 수가 막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덧셈 뺄셈에서 아이가 혼동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면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면서 덧셈이 진도가 잘 안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덧셈이 안 되는 거 이외에는 자릿수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어떤 숫자가 있을 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가 내 마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살, 8살, 9살 이렇게 수, 연산, 기초, 수에 대한 기초 관념을 쌓는 아이들은 그 자리에 있는 수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수인지를 정확히 짚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큰 수는 그대로 쌓아 올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몫의 자리에 지금 100단위의 1을 쓴다는 얘기는요. 이 1은 그냥 1이 아니죠. 숫자로 1을 쓰지만 의미하는 것은 100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4가 100번을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4는 그냥 4가 아니라 자, 어떤 4예요? 100단위에 있는 4죠. 자, 요거는 사실 400입니다. 요렇게 0을 두 개를 다 써가지고 표시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게 절대 틀린 나눗셈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4만 쓰고 그냥 훅 빼고 그냥 밑에 또 한 자리 내려 쓰고 이렇게 하기에 쉽게 배우는데 그거는 편의상 기술적으로 그런 거고요. 실제 나눗셈으로 의미를 보면 100단위로 400을 빼는 거니까 여기다 400이라고 써 넣어줘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 아이들이 여기다 00 써놓는다 그래서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 다음에 785에서 100단위로 400을 훅 뺍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남을까요? 그냥 구체적으로 수로 따지면 785에서 4를 빼니까 남아있는 거는 385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385라고 이렇게 내려서 써도 될까요? 물론 문제 없습니다. 네, 물론 문제 없어요.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처음 어머니 아버님들 가르치시는 분들 처음에 나눗셈 배울 때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신 분 많으신가요? 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 나눗셈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5를 한 번에 내려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실제 그런가요? 네. 그러면 왜 785에서 400을 빼고 나면 385인데 왜 우리들은 385라고 안 쓰고 이렇게 5를 이렇게 지워서 그냥 38 이렇게만 쓸까요? 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배웠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추론을 해보면요. 일단 785에서 4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는 거죠. 네. 나눈다는 의미를 일단 뺄셈으로 강조해서 일단 안 가르치고 시작을 하는데 785에서 400 빼고 남아있는 이 수 385를 여기다 다 쓰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385에서 4씩 또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자리에서 100단위로 빼고 났는데도 세 자리가 또 나오니까 한 자리로 그걸 또 빼야 되니까 수가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나눗셈이 어렵게 느껴지니까 아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냐, 앞자리부터 끊어가지고요 700만 보는 거예요. 700만. 자, 그래서 4를 100번 빼고 300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0단위는 이제 더 이상 못 빼니까 10단위로 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단위만 뺄 거니까 10단위만 내려서 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8만 내립니다.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1의 자리까지 내려서 쓰고 다시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를 하는데 혼동을 일으키고 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 수들을 자기가 지금 빼려고 하는 단위수대로만큼만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단위로 빼고 난 다음에 380으로 보면 4를 가지고 10단위로 빼기가 수월해져요. 그죠? 네, 거기다가 380에 0도 없다고 봐봐. 그러면 38이라는 수로 보이죠? 그러면 4를 38로 나눠주는 거니까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의 나눗셈이 돼버려요.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나눗셈이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의 나눗셈으로 간단하게 바뀌는데 이미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는 앞에서 배우고 세 자리 한 자리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로 385에 5 빼고 38 나누기 4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의미를 보면
380을 4를 가지고 10단위로 빼주기 위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이해하면 좋고요.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해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면요,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로 설명을 하면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나눗셈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뺄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자리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를 가지고 아이가 혼동을 일으키고 의미를 모르고 이러는 경우는 급격히 줄어들게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억지로 이해될 때까지 다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시지 않아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해하든 못하든지 간에 아이에게 설명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00에서 400을 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를 빼면 300인 건 알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10단위를 빼기 위해서 8만 내렸습니다. 저도 편의상 이렇게 8만 내렸었어요. 사실 여기 5를 내려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기술적으로 혼동을 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10단위까지만 그냥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380이에요. 의미하는 수가 380이죠. 자, 380인데 1의 자리를 내려 쓰지 않고 두 자리 100단위 10단위만 이렇게 끊어서 보고 4를 몇 번 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4는 100단위로 다 뺐으니까 10단위를 빼죠. 4가 10개면 40, 80, 그 다음에 120, 160, 200, 240 쭉 올라가죠. 그럼 380에 최대한 가까우면서 넘지 않는 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게 얼마냐? 38로 보면 4가 9번 있으면 360이죠. 그쵸? 4가 90번 있으면 360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9를 쓰고 그 다음에 360을 이렇게 씁니다. 0을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의 단위 이렇게만 빼면 되죠. 자, 이렇게 2가 남죠. 이게 실제 2가 뭘 의미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진짜 2니? 지금 편의상 우리 2라고 썼지만 이게 의미하는 수는 얼마야? 네, 20이요. 그러면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5를 내려서 씁니다. 왜냐? 이제 4를 100단위로 뺄 거 다 뺐고요. 10단위로 크게 뺄 거 다 뺐어요. 자, 이제는 10단위로 못 빼는 낮게 뺄 수 있는 애만 남았죠. 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25예요. 자, 그래서 25를 놓고 4를 낮게 단위로 몇 개를 뺄 수 있는지를 또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4가 6개면 24죠. 그쵸? 네, 4가 6개다. 그래서 6을 쓰고 24 이렇게 빼서 자, 이렇게 1이라는 수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1이라는 수는 사실 뺄 수가 없어요. 그쵸? 1에서 4를 어떻게 빼요? 못 빼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 1은 더 이상 나눗셈을 할 수가 없는 자연수예요. 요거를 우리가 자연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이 나눗셈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검산식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죠? 검산식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에 나누는 수가 나옵니다. 4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4가 785에서 몇 번을 뺐어요? 196번을 뺐죠? 자, 그렇게 몇 번 뺀 몫을 196을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수 1을 더해주면 785라는 답이 반드시 거꾸로 나와야 돼요. 네, 나눗셈 연습 시킬 때 제가 검산 연습 귀찮아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반드시 해야 돼. 아주 딱 잘라서 해야 돼. 꾀부리지 마. 원래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돼. 이 나눗셈이 어떻게 거꾸로 곱셈과 덧셈으로 어떻게 해서 다시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지 작업을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단위로 뺄 수 없는 아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쵸? 네. 바로 두 번째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236에서 8을 이제 뺄 건데 8이 100개면 800인데 100단위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단위를 비워놓고요. 자, 그러고 나서 10단위를 뺄 겁니다. 10단위를 뺄 건데 자, 236이니까 8이 10단위로 있으면 80, 160, 240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벌써 160 다음에 8이 10단위로 있으면 240이 되는데 236이니까 넘어가 버리죠. 자, 그러면 3번은 뺄 수가 없어요. 3번을 뺄 수가 없고 2번밖에 못 뺍니다. 이렇게 2번밖에 못 빼요. 자, 그래서 2번을
160을 이렇게 뺍니다. 0을 쓰셔도 되고요. 두 자리만 잘라서 보면 0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0을 한번 지워볼게요. 한번 0을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뺍니다. 그러면 자, 그럼 뺄셈이죠. 그러면 자, 0을 안 쓰고 나면 이렇게 두 자리 빼기 두 자리인데 받아 내림 있는 뺄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 빼기 16이죠. 네, 그럼 7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낱개 단위로 뺄 수 있는 6을 그 다음 한 자리만 내려서 씁니다. 네, 제가 이거 주의사항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9번이죠. 그러면 76은 9번이니까 71을 쓰고 자, 이렇게 뺄셈을 하고 나면 8씩 더 이상 뺄 수 없는 낱개 4개가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머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첫 번째 거에 정석적인 나눗셈을 하고 나면 두 번째 거는 100단위를 뺄 수 없는 경우라 설명을 하기가 네,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조금 특수한 경우가 생깁니다. 특수한 경우가 뭐냐? 바로 세 번째 경우예요. 자, 바로 요겁니다. 요겁니다. 자, 어떤 나눗셈이냐면요. 721 나누기 7이에요. 그래서 앞자리만 딱 끊어서 봅니다. 나누는 수가 7이고 앞자리가 700이니까 아하! 100단위씩 뺄 수 있죠. 네, 뺄 수 있어요. 700 어쩌고 이렇게 나가니까 어쨌든 7이 100개면 700이니까 100개를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0단위 뺄 수 있으니까 100단위 뺄 수 있다고 7을 쓰고 700을 이렇게 빼줍니다. 뺐어요. 뺐더니 얼마가 남냐? 자, 쭉 보니까 21밖에 안 나와요. 21밖에.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처음 가르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요런 나눗셈이에요. 요런 나눗셈. 자, 왜 그러냐면 앞에 700은 100단위를 뺐어요. 그래서 멋지게 100단위의 몫의 100자리에 1을 딱 씁니다. 여기죠, 여기. 네, 여기다 100을 딱 씁니다. 그러고 나서 딱 뺐는데 자, 여기 지금 0을 안 쓸게요. 그러면 일단 실수를 많이 하는 거니까. 자, 일단 뺐어요. 뺐는데 7에서 7을 뺐는데 0이에요. 근데 맨 앞에 나오는 0은 수가 없는 수니까 안 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자리를 내려서 씁니다. 2를 딱 내려서 썼어요. 아이들 대부분이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왜 실수를 하냐면요. 자, 뺄셈을 하고 난 다음에 100단위로 뺐으면 10단위로 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0단위까지만 내려서 쓴다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10단위로 딱 내려서 썼는데 지금 20이에요. 20. 그죠? 20이죠. 그죠? 네, 20인데 7이요. 여기 7이 10단위로 10개면 얼마예요? 70이죠. 그럼 70을 10단위로 빼려고 하는데 100짜리 뺐으니까 당연히 10단위로 빼야 되는데 10단위로 빼려고 하는데 70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단위로 못 빼잖아요. 그럼 10단위로 못 뺀다는 표시를 꼭 해주고 그 다음 계산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 오늘 내용 중에 여기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자리 한 자리 나눗셈 할 때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승자예요. 대부분 다 앞에 내용 들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똑같은 소리 하구나 그러고 영상 나가버리죠. 네, 배우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뭔가 새로운 거 배울 때 유튜브 들어가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는데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배울 내용 없고 이 사람 그냥 뭐 흔해 빠진 얘기하고 별 얘기 안 하네.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거 뭐 별로 쓸모없는 영상이 다 확 나가버립니다. 나가시는 분이 패자예요. 까지 들으시는 분이 승자입니다. 아이들 흔히 실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10단위로 70을 빼야 되는데 못 빼니까 10단위로 못 뺀다는 표시를 해줘야죠. 그게 바로 몫에다가 0을 써주는 거예요. 못 뺀다 이거 0번 빼는 거예요. 0번. 못 뺀다는 표시를 해줘야죠. 그죠? 10단위로 못 빼잖아요. 0을 표시를 해줘야죠. 네, 반드시 이 0을 먼저 표시를 하게 아이들 가르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 자리 내리고 나서 0을 쓰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안 돼요. 네, 오늘 제일 강조합니다. 제가 0을 먼저 써야 돼요. 10단위로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10자리 몫에 0을 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1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내리는 거예요. 0을 먼저 씁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남아있는 1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21은 100단위로 100번 뺐죠. 그쵸? 10단위로는 없죠. 0이죠. 자, 그 다음에 낱개로 21은 7을 3번 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3번 뺍니다. 그리고 21을 쓰고 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하나도 없네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냐? 그러면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표시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오늘 제가 여기 별표 하나 크게 한번 날려볼게요. 오늘 배우는 나눗셈 중에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요 나눗셈입니다. 자, 요런 나눗셈을 제가 군데군데 많이 섞어놨어요. 요런 나눗셈 제대로 하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네 번째 것들은요. 자, 이게 10단위까지는 뺄 수 있는데 낮게는 뺄 수 없어서 자, 여기서 생기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163은 일단 8을 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단위를 뺄 수 있는지 봅니다. 그러면 163인데 800이 안 되니까 100단위를 못 빼죠. 그러면 100단위 여기 몫은 비워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단위로 봅니다. 이렇게요. 160을 보는 거예요. 160. 자, 160은 8을 이제 10번 빼면 80. 이제 그 다음에 20번 빼면 160이죠. 아, 20번 뺄 수 있네요. 그러니까 10단위로 2번 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을 쓰고 160을 이렇게 씁니다. 자, 썼더니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뺐더니 없죠. 네, 앞에 있는 0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자리를 내려서 씁니다. 우리 똑같이 배웠죠? 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한 자리를 내려서 씁니다. 그런데 3이에요. 3이에요. 80 뺄 수 있나요? 3은 80 못 빼죠. 네, 그러면 몇 번 빼는 거예요? 못 빼요. 아, 그러니까 그게 몇 번 빼는 거예요? 못 빼요. 아, 그게 수학적으로 몇 번 빼는 거예요? 0번 빼는 겁니다. 0번, 0번, 0번. 수학적으로 강조를 하셔야 돼요. 네, 못 빼요. 그럽니다. 못 빼는 게 뭐예요? 0번 빼는 거예요. 0번. 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눗셈이 여기서 끝나죠. 네, 더 이상 쓸 게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검산식을 씁니다. 나누는 수 곱하기 목, 그 다음에 남아있는 i를 더하면 163이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검산식은 건너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적으로 4개의 나눗셈, 세 자리 한 자리 전형적인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요거를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눗셈을 한번 해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저는 제 프린트 요거요. 자, 11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4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601 나누기 3이네요. 네, 601 나누기 3인데 의미가 뭐죠? 물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601개의 어떤 개에서 3개씩 빼는 거예요. 그렇죠? 낱개로 빼다가 날 샌다. 10단위로 빼도 한참 걸린다. 자, 그러면 100단위로 먼저 숭덩숭덩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601 나누기 3이니까 3을 100단위로 뺍니다. 3이 100개면 300, 3이 200개면 600, 3이 300개면 900인데 600은 900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에서는 뺄 수가 없어요. 없는 거에서 뺄 수가 없고 100단위로 300, 600 숭덩숭덩 뺍니다. 100단위로 2번까지 뺄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뺍니다. 자, 여기 지금 0 안 썼어요. 자, 그냥 6이라고 썼습니다. 자, 써도 상관없죠? 네, 써도 상관없습니다. 혼동을 하지 않으면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뺐더니 0이에요, 0. 자, 그 다음 한 자리 내리려고 했더니 0이에요, 0. 이거 큰일 났네요. 그죠? 큰일 났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10단위로 못 빼니까 0을 쓰고요. 자, 그러고 나서 낮게 1을 내립니다. 요거 0도 없어요. 네, 0 다 없습니다. 이거 없는 거 다 지워버립니다. 아, 그러고 났더니 1밖에 없어요. 1. 아,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죠, 이거. 자, 여기다 1을 쓸 게 아니라 애초에 3이 200개니까 600이구나 라고 첫 번에 그냥 바로 빼버리면 나머지가 1 요렇게 남죠. 그쵸? 네, 요게 바로 나머지가 됩니다. 자, 1의 단위 그 다음에 10단위로는 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601 나누기 3의 몫은 200이 되고요.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검산식 써봐야죠. 자, 3이 200개 있고 거기다 나머지를 다시 더하면 처음에 나누어지는 수 601이 되겠네요. 자, 요런 경우입니다. 요게 이제 100단위를 빼고 뒤에 있는 10단위나 1단위로 뺄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형으로 따지면 앞에 남아있던 유형 중에 세 번째 유형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거 한번 가볼게요. 500 나누기 4죠? 자, 500은 4를 100단위씩 뺍니다. 그러면 4가 100번 뺄 수 있죠. 네. 근데 200번 빼려고 하니까 800이니까 안 되죠? 4가 100단위로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얼마인가요, 이게? 100이죠, 100. 자, 그런데 10단위를 뺄 거니까 10단위로만 잘라서 볼게요. 0을 하나만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00에 4가 몇 번 10단위로 뺄 거죠. 그죠? 자, 요거 두 자리 한 자리로 봐도 괜찮습니다. 10 나누기 4예요. 여기 10에서 4를 몇 번 뺄 수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보셔도 되고요. 수의 의미를 강조하려면 100 중에 4를 10단위로 10번 빼면 40, 20번 빼면 80, 30번 빼면 120인데 20번밖에 못 빼니까 여기다 20번에 2를 이렇게 쓰고 80을 이렇게 쓰고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자,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뺄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단위로 한 자리만 내려 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실질적인 수가 의미하는 수는 10이 아니라 여기 0이 더 있는 100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런 다음에 이어갑니다. 10 빼기 8로 보는 거예요. 잘 이해 못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뺄셈 했죠. 그 다음에 수가 하나가 더 남아있죠. 나머지 낱개로 빼기 위해서 1의 수까지 내려서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20 안에 5가 낱개 단위로 5번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검사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4가 125번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50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80 나누기 9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00단위로 보니까 자, 900이 안 돼요. 그죠? 9가 100개 있으려면 900이 돼야 되죠. 네, 900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면 100단위로는 못 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단위까지 봅니다. 10단위까지 보면 자, 10단위까지 보면 자, 잘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10단위로 보면 880. 그죠? 자, 두 자리로 보면 88 나누기 9가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의미는 880이고 이제 실제 의미하는 수가 880이고 자, 그 다음에 두 자리로 잘라서 보면 88 나누기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죠. 네,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바로, 자, 여기 10자리, 여기에다가 10단위를 이제 100단위를 못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단위의 수를 쓰면 안 되죠. 못 빼니까. 네. 자, 그럼 10단위 써야 되죠? 자, 10단위에 그러면 88에 9가 몇 번 들어가냐? 9번 들어가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뺍니다. 자, 88에서 81을 빼면 7이 되죠. 네. 실제 의미하는 건 7이 아니라 70이죠. 70.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수 0을 내려서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낱개로 몇 번 들어가는지를 씁니다. 70을 넘지 않으면서 가장 가깝고 제일 큰 수. 자, 그럼 얼마인가요? 9의 배수 98, 70이고 97, 63이니까 63이네요. 63. 요렇게 씁니다. 7. 자, 그럼 이제 검산식을 써봐야죠. 9가 97번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7인 수를 자, 종합을 하면 880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네 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에 해당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57 나누기 6이네요. 그죠? 657 나누기 6. 600이니까 6을 100단위로 뺄 수 있죠? 자, 100단위로 뺍니다. 이렇게 뺐어요. 네, 뺐죠? 앞에가 0이죠? 네, 0입니다. 안 씁니다. 자, 그 다음 10단위를 빼기 위해서 다음 10단위를 내려 썼어요. 문제가 생겼죠? 네. 50이 50. 50은 6을 10개 단위, 60이, 6이 10개 단위 최소가 60이잖아요. 그죠? 근데 60이니까 못 빼요. 못 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빼는 거라고 했죠? 못 빼는 건 0번이죠. 0번. 네. 0번이에요. 0번. 못 뺀다. 네. 끝났어요. 10단위로 빼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낱개 단위로 뺄 거예요. 낱개 단위로 마지막에 있는 7이 내려옵니다. 네. 그러고 나서 57, 60 뺍니다. 네. 뺍니다. 자, 그러면 9번 뺄 수 있죠. 54 하고 3 요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게 나눗셈이 끝났죠? 3에서는 60 못 빼니까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검산식을 써볼게요. 6이 109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을 더하면 657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되죠. 네. 자, 지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나눗셈이 이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유형들에 해당하는 것을 11페이지의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100단위로 빼지 못하고 10단위로 겨우 빼는 아이들을 몫에 100단위를 비워놓는 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00 단위로 빼고 난 다음에 10 단위를 빼려고 하는데 10 단위가 없어서 낱개를 내리고 나서 1의 단위로 빼려고 할 때 중간에 몫의 자리에 0을 반드시 먼저 쓰고 다음 자리에 한 자리 내려 쓰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실수는 몫의 자리를 실수하는 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뭘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네, 두 번째 유형은 놀랍게도 받아내린 뺄셈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네. 자, 그래서 크게 몫의 자리를 미스하지 않고 잘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받아내린 뺄셈을 잘 이제 실수 없이 하는 거, 요게 나눗셈에서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두 개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중간에 뭐 막 잘라서 빨리 설명을 했으면 좋을 텐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이 잘 가르치려고 꼼꼼하게 설명 듣고 해보시는 분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주 자세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축복받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단 열매가 항상 맺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번에도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영상도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제가 다시 찍어서 한번 영상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음아빠TV 정음이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